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시가 올해 말까지 새 시청을 어디에 지을지 결정합니다. 구군마다 서로 유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구에서 어떤 곳들이 거론되고 있고 또 장단점은 무엇인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지금 시청이 있는 중구입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왜 지금 자리에 새 시청이 있어야 하는지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중구의회에서는 이달 안으로 현 위치 건립 촉구 결의안도 채택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대구의 중심, 교통 문화, 또 은행 상권 모든 것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합니다. 달서구는 두류정수장터를 신청사 후보지로 밀고 있습니다. 왜 두류정수장터에 신청사가 들어와야 하는지 조만간 용역을 발주하고 달서구 의회도 다음 달쯤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두류정수장 같은 경우에 대구시 지도를 꺼내 보시면은 거의 대구의 중심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를 보더라도 우리 달서구에 거주하는 인구가 대구시의 4분의 1이 우리 달서구에 거주합니다. 대구시 북구는 상대적으로 느긋합니다. 대구시청 절반 정도가 임시로 옮겨가 있는 옛 경북도청터가 북구에 있어 그만큼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진행하는 용역 결과가 나온 뒤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달성군도 이곳 대한주택공사 분양홍보관과 화원읍 구라리 일대 두 곳 중 하나에 대구시 신청사를 유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자료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는 이미 지난 2010년 대구시청사 건립 연구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사업비는 두류정수장터가 가장 적게 들고 경북도청 이전터가 가장 많았습니다. 역사적 상징성에서는 현 위치가 유리하고 낙후된 지역 발전 촉진을 위해서는 달성군으로, 경북도청 이전터와 두류정수장터는 쾌적한 행정 서비스가 장점으로 거론됐습니다. 신청사 유치 전에 불이 붙자 대구시는 내심 즐기는 분위기입니다. 중구 입장에서 중구에 신청사가 건립되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다른 구에서 기왕이면 신청사를 자기 구로 이전해서 건립해 달라고 요구하고 유치 경쟁을 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시민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7월쯤 구군의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시민참여단 250명의 평가를 거쳐 올해 말 최종 신청사 위치를 정하게 됩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47명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잇따라 지역구로 향하면서 본래 역할인 소외계층이나 직능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으로 기능명장 출신 비례대표 김규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강원도가 고향인 김규환 의원은 대구와의 관계를 굳이 따지자면 10대 후반 직장 경험과 대구에서의 특강이 전부입니다. 2000년도 초반부터 대구 특강했거든요.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좀 특별히 대구에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활동하신 게 있습니까?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오히려 더 활동하기가 더 어렵더라고. 언론인 출신으로 비례대표가 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지난해 1월 4년 임기 가운데 절반도 채우지 않고서 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을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농업인 출신 비례대표 김현권 의원이 구미을 지역에 사무실을 냈고 지역위원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로 재선이 쉽지 않아 지역구를 맡아 선거에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비례대표가 필요한 이유는 각 계층이나 직능을 대표하는 데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비례대표의 모습을 보면 정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지역의 이익을 쫓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비례대표의 지역구 행위에 잇따르면서 지역과 관계없이 특정 직능이나 계층을 대표한다는 도입 취지는 그만큼 퇴색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보궐선거가 어렵게 됐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징역 5년형이 선고된 2심에 불복한다며 서울고법 형사 1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의원이 상고하면서 경산에서는 오는 4월 3일로 예정된 전국 재보궐선거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열고 복당을 신청한 정태욱 의원은 입당을 허용하고 유성걸 전 의원은 불허했습니다. 한국당은 유 전 의원이 공천에 불만을 품고 탈당해 출마했는가 하면 지난해 지방선거 때도 다른 당의 주요 당직을 맡아 복당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한국당 동구갑 당협위원장으로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10일 안에 이의 신청하면 중앙당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농협 간부들이 농업 선진국에 간다면서 해외에서 성매매했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를 앞둔 음해성 폭로라며 맞서고 있는데 조합비가 일부 쓰였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합원이 1,500명이 넘는 경북의 한 농협입니다. 조합장과 이사 6명, 감사 등 10명은 2017년 11월에 농업 선진국을 방문한다며 태국 방콕과 파타야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일부가 유흥업소를 들렀는데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이었습니다. 아마 여자 접대부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둘러보고 온 사람이 한 7명 되죠. 거기서 성매매를 했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소문을 접한 한 조합원이 검찰에 고발장을 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했다 한다고 그거는 없고 그냥 그걸 뭐 들어갔다 나왔다. 거의 다 조사 다 받았을 겁니다. 견학 경비 가운데 일부는 조합 공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람들이 성매매 의혹을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사퇴 요구가 거세지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조합장이 지난 15일 사표를 낸 데 이어 이사 6명 가운데 5명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하면서 조합 운영에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 견학을 하러 간 10명 가운데 7명이 조합 간부직을 내려놨고 지금은 수석 이사가 조합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는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음해성 폭로전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항상 그렇습니다. 작은 순간 시끄러워요. 반대파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된 농협은 성매매 의혹이 불거지기 전 대출 과정에 비리가 적발돼 직원 6명이 해임과 감봉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해외 연수 추태 파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예천군 의회가 오늘 임시회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의원 3명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징계 대상은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여성 접대부 술집 안내를 요구한 권도식 의원과 이형식 의장 3명입니다.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농민단체가 전원 사퇴를 요구하며 신발을 던지고 피켓 항의를 계속했습니다. 예천군 의회 연수 일정에 이상한 대목이 또 발견됐습니다. 미국의 볼티모어, 캐나다 몬트리올 시청을 공식 방문한다고 계획서를 냈는데 확인해 보니 한인마트나 요양원 방문으로 대체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보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천 군의회가 최근 공개한 국외 연수 결과 보고서를 연수 전에 제출한 계획서와 비교했습니다. 계획서에는 연수 첫날 미국 볼티모어 시청과 시의회,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를 공식 방문하기로 돼 있지만 실제 다녀간 곳은 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이었습니다. 사흘 뒤 캐나다 수도인 오타와 시청과 시의회 관계자들을 만나는 공식 방문 일정은 단순 견학 일정으로 대체됐습니다. 몬트리올 시청과 시의회 공식 방문은 한인마트 간담회로 바뀌었고 6개의 노인 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뉴욕 민간재단 양로원을 방문하는 계획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선진국의 도심재생 등을 배우겠다며 공식 방문 일정을 예고한 6곳 가운데 5곳은 아예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신 무게감이 크게 떨어지는 한인마트 방문 등의 일정이 추가됐습니다. 저 섭외를 하고 하는 건 아니고 계획을 하려고 하다가 계획을 잡아놓고 그 출하의 과정에서 그쪽의 사정이 어려우면 뭐 좀 변경되고 이렇게 됐어요.
부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셈이 되네요. 내용상으로 하다 보면 일정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나이아가라 폭포와 뉴욕 센트럴파크 등 계획서에 밝힌 관광 일정은 대부분 빠짐없이 소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광 일정에 그럴듯한 공식 방문 일정을 끼워 넣어 심사를 통과한 뒤 실제 연수는 패키지 관광처럼 진행한 셈입니다. 연수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공식 방문 일정이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계획 단계를 포함한 연수 전반에 대해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예천군 의회 해외 연수만 엉망인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구미시 의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미시 의회가 해외 연수를 갔다 와서 보고서를 냈는데 다른 의회 보고서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구미시 의회 의원 13명과 사무국 직원 9명은 지난해 11월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 오사카를 다녀왔습니다. 바로 이 연수 이후 내야 하는 보고서를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고서 일부가 2년 전 광양시 의회 것과 토시와 심표까지 같다는 겁니다. 지난 2016년 6월 광양시 의회, 2018년 11월 구미시 의회 연수 보고서를 비교했습니다. 일본 도쿄 소방청 안전방재관 설립 목적을 묻는 말과 답변이 정말 똑같습니다. 어떤 재난 체험을 하느냐는 질문과 대형 스크린을 상대로 소화기 사용법을 배운다는 답변 등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진 대처 방법을 묻는 말과 이에 대한 답변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같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의원들이 연수에 열심히 참여해 질의와 응답을 한 것처럼 꾸몄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해외 연수 보고서는 시의원이 아니라 공무원이 썼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연수를 담당한 업체가 제공하는 자료를 옮겨 썼다고 해명합니다. 구미시만의 그런 약간 특화된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뺏겼으면 할 말이 없는데 이건 뭐 현황 어차피 이게 현황 쪽으로 봐야 되거든요. 의원이 쓴 보고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보고서밖에 못 내는 연수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지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심사의 투명성도 문제입니다. 해외 연수 심사위원 9명 가운데 4명이 시의원인데다 10명 미만이 해외 연수를 가면 아예 심사조차 받지 않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오늘 오후 6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외관 나들목 부근에서 25톤 탱크로리가 갓길에 서 있던 25톤 빈 화물차를 들이받아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면서 화물차 일부가 탔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사고로 서울 방면 4개 차로 가운데 2개 차로가 막혀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